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임시의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도시위원장 한지혜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공무원 조직 운영을 비롯하여 문화관광, 체육 청소년, 교육 지원 등 구민의 일상과 지역 활성화에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주요 산업과 추진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의 개원과 함께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서인성 팀장입니다. 인사팀 안상욱 팀장입니다. 대협력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임진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부터 456쪽까지의 일반 현황 및 2026년 목표와 전략은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 2건 및 지속 사업 2건입니다. 먼저 핵심 사업 439쪽 워라밸을 지키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직원 후생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당직 근무 운영 지원, 구내식당 운영, 업무용 택시 운영, 지간 휴양시설 및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8억 8,500만 원입니다. 활력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조성과 저연차 직원들의 공직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해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핵심 사업 444쪽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확대 추진입니다. 직원 대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3억 900만 원이며 현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 교육 및 외국어 교육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멘토메티 워크숍 실시, 9개 행정 문화 체험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직원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속사업 446쪽 지속 가능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 교류 도시와의 우호 친선 도모를 위한 대협력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억 2,3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강원도 평창군 삼척시 등 국내 4개 자매도시 및 몽골 칭길태구, 미국 코트누드 하이츠시, 대만 지룽시 등 국외 6개 우호 도시와 다양한 행정, 인적 교류 및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교류 도시와 상호 우호 친선 도모 및 공동 발전 모색을 위해 국내 자매 도시와의 문화 행정 교류 추진 및 국외 우호 도시와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속 사업 448쪽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자원 관리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훈련과 자연 관리를 통해 민방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약 1억 8,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실시하고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및 민방위 기본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시설 장비 확보를 통해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정희입니다. 우선 핵심 2번 사업인데요.
직원분들의 당연히 교육과 연수가 필요할 텐데 직원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직원 교육 뭐 워크숍도 있을 테고 외국어 교육도 있을 테고 그런데 다 어떤 조그만 워크숍을 진행하던 영어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던 교육이 끝난 다음에 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말고 그 앞에 어떤 것을 좀 더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안받거나 하시기도 하나요? 어떤 그러니까 계획에 있어서 예, 또 참여할 수 있나요? 연수 계획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지금 평가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연수 이전에 이제 계획을 그 해 계획을 세울 때도 의견을 수렴을 하는지 반영을 하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워크숍을 진행하던 뭐 외국어 교육 진행하던 그거 끝나면은 어떤 설문조사나 뭐 개선 방향을 저희가 의견 수렴하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그걸 좀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탄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네. 탄력적이지 않아 보여서 되게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의견 수렴을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반영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속 가능한 국내외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우호 도시 선정의 조건이라든지 제가 잘 몰라서요. 우호 친선 도시와 그리고 우호 교류 의향서 협약 도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선정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뭐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 그 상대 도시에서 저희가 뭐 저희와 교류를 원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한인회나 아니면은 국내 자매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연수구 출신이 뭐 거기 있던 누군가가 좀 매개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뭐 또 시도지사협회에 그런 교류 관련 업무를 보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통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자료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특히 연수구 지역 특산물 판로 기획, 경제 교류의 예시를 혹시 하나 좀 알려주신다면. 그 경제 교류라 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국내 자매 도시가 지금 4군데가 있는데 평창, 뭐 예산, 뭐 삼척 이런 데서 그 완도도 그렇고 그 직거래 장터를 여기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 정기적으로 뭐 명절 전에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좀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못하고 능어대 축제 때 별도로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서 그 특산물 판매 코너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나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좀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의지를 조금 더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자매 도시라는 게 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도시 간 저희가 방문자 상호 혜택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를 들면 국내 자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저희가 그 전광판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다 서로 홍보 자료도 받아서 이쪽에도 하고 그쪽에서도 저희 자료를 홍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평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조례를 바꿔서 연수 구민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자매도시 그쪽도 자매도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인 혜택 그런 시설 방문 같은데 그 감면 혜택도 주고요. 저희도 이번 연수 한마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자매도시 같은데 어디 방문지 같은 것도 소개하고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444페이지에 그 직원 워크숍이 있거든요. 네, 지금 참여 인원은 34명인데 그 사업비는 7,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 워크숍이라는 게요. 저희가 어쨌든 여기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은 그 신규 직원 워크숍도 있었고 예를 들면 작년에 30주년을 맞아가지고 저희 직원 중에 95년생들 태어난 직원들이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1박 2일 해가지고 저희 자매도시 방문해가지고 그 자매도시 평창 같은데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그 워크숍도 진행하고 직급별로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멘토멘티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6급 직원들하고 직원들 그 신규 한 8, 9급 구급 직원들 한 5명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멘토 멘티 결성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로 연초에 작년에 맺어준 걸 연초에 다시 또 한번 같이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 때도 뭐 신규 직원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진행할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워크숍 비용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예, 예, 번을 예, 예. 한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2, 3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서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공무원분들 그 참여 인원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직원 교육은 예를 들면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 인원이 한 90명 되고요. 네. 그 전화 화상 교육은 한 112명 됩니다. 그리고 저기 AI 톡 교육이라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좀 신규 사업으로 한 건데 한 54명 됩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어쨌든 직원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네. 저 그리고 447페이지에 그 국외 교류에서 그 한인 사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447조. 그 국외 교류 예, 중에서 이제 우호도시 협약 아. 등 상호 방문 초청 및 한인 사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자매 교육원 도시로는 되지 않았지만 아직 그 중국 난카이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인회 측에서 저희를 초청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예술단도 같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유타 같은 데도 거기 한인회에서도 좀 저희하고 좀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끼리 어떤 그런 공적 네트워크 구조보다 이렇게 그런 주민들이 개입하면은 보다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448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그 추가로 더 들어간 게 있는데 어떤 이유로 추가금이 들어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시비, 그러니까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는데요. 추가로 더 보조금이 증액돼서 내려오거나 뭐 그런 걸 저 그리고 지금 직장 동호회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직장 궁금해서. 동호회는 지금 한 20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거기서 한 뭐 2, 30명씩 같이 2, 30명씩.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활동도 잘 돼 있네. 잘 돼 있어.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민규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규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중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미혜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은진 사회통합팀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핵심 사업 3건과 지속 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첫 번째 핵심 사업 행정동 분동 추진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및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송도 3, 4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 분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두 번째 핵심 사업 온 동네 소통 투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별, 직능별 주민들과 함께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공감대를 높이고 소통 중심의 구정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세 번째 핵심 사업 내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입니다. 다같이 배움터를 통해 이주 배경 청소년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 생활 질서 교육 등 생활 밀착형 교육까지 확대 운영하고 사회통합 서포터즈와 명예통 번역사를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구정 참여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국제상생교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마을 공동체 지원을 통해 내 외국인 모두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과 지역 네트워크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472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지속사업입니다. 472페이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동별 맞춤 소양교육, 신규 통장 현장 견학, 통장 직무 연수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통장 문화체험 지원과 모범통장 표창 수요 등을 통해 사기 진작과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주민주도의 구정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특화 사업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문화와 복지, 배움의 기회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5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 선호도 높은 답례품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의 참여 공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부사업 발굴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전반에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영역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광주 의원입니다. 467페이지 행정동 분동 추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 4동이 지금 4동 6동으로 이제 분동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쪽 그 행정복지센터 부지 건으로 주민들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쪽 충분히 그 관련해서 좀 부지는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의 자리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당 있지 않습니까? 송도 이동 성당, 그 행정복지센터 위쪽 부지, 그 공원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예정부지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보면 송도 4동에 위치해 있지만 이름은 송도 이동 성당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옆 부지면 참 좋은데 녹도교가 설치될 예정이라 그 옆에 부지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지가 경자청 부지라 그 녹도교 관련된 경자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녹도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관련 사항은
저희가 업무 분장상 재무회계과에서 부지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분동 추진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나 그 외 사전 행정 절차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과에 저희가 연락해서 그 자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 녹도교 관련된 자료 예. 좀 요청 관계 부서에 요청하셔가지고 자료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에 제가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동에서 분동이 되는 7동 관련입니다. 그 여기 7동 관련도 지금 그 추진 절차에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상 시기하고 그 7동에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센터 위치, 네, 그거 나온 게 있나요? 예, 그 송도 7동 가칭 송도 7동 행정복지센터는 그 시베군구 내에 그 인하대학교 부지 옆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도동 522-6으로 그 공공청사 부지가 이미 도시계획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이제 미리 모르시는 구민들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미리 그 송도 3동에는 입주자 대표 연합회라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향후 이제 주민들이 좀 이해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가 이제 꾸려지잖아요. 그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선정위원회는 그 당연직 동장을 한 명 포함해서 동장 추천으로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추천으로 또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내에 있는 단체나 기관, 학교 이런 분들로 해서 2명 이내 해가지고 총 5명 이내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요 위원을 위촉하는 이 방식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조례 그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랑 동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지금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 들어보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 공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에 사업 시작하고서 신청 사업이 169건이었는데 선정 사업이 131개였고요. 이게 추진 경과에 따라서 2026년에는 신청 사업이 251개였는데 이번 2026년에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이 36개입니다. 제가 2023년, 2024년, 2025년을 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선정 사업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물론 예산에 따라서 선정 사업의 고려도 되겠지만 이 선정 사업 선정의 폭이 좀 이렇게 커지는 이유를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 수로 봤을 때는 제안 접수는 비슷비슷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 나중에 반영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영 건수는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현재 일부 반영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요 실적에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많이 줄었다고는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참여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 만나서 워크숍도 하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더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 민관 협력 워크숍을 진행한 구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네,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래도
그 많은 일단은 민원 접수되는 것들이 참여 예산이 많이 올라가겠고 그래도 정말 우리 예전처럼 총회를 막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워크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네. 네, 타구 사례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번에는 좀 작년과 달리 찾아가는 그 주민 참여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체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에 참여를 좀 못했다고 보는 덜했다고 보는 그런 계층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뭐 경로당도 방문하고 학교도 저희가 방문하고 뭐 단체들은 통장 주민자치회 뭐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워크숍을 뭐 저희가 직접 개최는 지경으로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요번에 접수되는 거는 좀 많이 참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과 그 팀장님, 주무관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해주시는 것이 저는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있는 이유,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은 문제인지 정말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추첨제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도 모든 주민들이 의견을 내어서 뭔가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추첨제로 그래도 좀 뿌려서 놓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모든 그 추첨제에 있는 분들이 뭐 안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경험 있는 분들하고 뒤섞이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의견 청취가 저는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게 주민 자치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자꾸 의존을 하고 행정이 부탁하고 더 강력한 민원 주체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주민자치 특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네,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마을 공동체 건입니다. 사실 우리 그 청장님께서 이제 지난 기수대에 오시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많이 다운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계속 조금씩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마을 사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산인데 제가 마을 공동체를 운영할 때는 사실 그 주무관님께서 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 서비스 그 갑자기 보탬이 사업을 해야 돼서 그 어려움이 이제 양쪽 다 구도 어렵고 이걸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본질의 문제입니다. 마을 공동체 지난번에는 저희가 과 자체가 또는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통합팀 안에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원 사업과 그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고민은 많이 해본 내용이고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만큼 그 다른 표현을 충분히 내세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한정된 예산이지만 저희도 그 나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만 끝나면 여태까지도 몇 년 해왔지만 예전에는 네트워크 사업을 되게 강화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던 주체들이 모여서 어떤 게 서로 어려운지 우리가 잘하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잘하는 데 가서 찾아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그냥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아 너네 동네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구나 교류가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3년 동안 네트워크를 해보려고 애썼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마을 공동체 구마다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곳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부분은 각 단위별로 공동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이걸 조금 더 큰 공동체로 연수구 공동체로 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거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네트워크에 좀 더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것과 올해는 제가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지원 사업의 그 규모랑 또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조금 가슴 아픈 단어인데 지도점검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그래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활용하긴 하지만 단어가 굳이 지도점검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이랑 또 어떤 것들을 지도점검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컨설팅 자료를 좀 요구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첨부만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연수구 자원봉사대학이 1기, 2기가 출범이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개소식하고 이분들 이제 얼굴도 만나 뵙고 그러긴 했어요. 운영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연수구 1기 연수구 자원봉사대학이 기수별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운영 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연수구 자원봉사대학에 대해서 그 취지나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자원봉사대학은 그 지금 현재 1기, 2기가 진행되고 3기까지 이제 됐는데 2기가 완료됐는데요. 저희가 총 9차시에서 10차시 정도로 해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과 과정처럼 수업을 하면서 그 역량을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거의 뭐 100분 이상 거의 입학할 때부터 수료 때까지 거의 다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 보고입니다.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입니다.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0대 연수구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한지혜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과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량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김수철 문화콘텐츠 팀장입니다. 하종진 관광진흥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조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진흥 3개 팀, 인원은 14명이며 그 외 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조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2026년 문화관광과는 여유롭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으로 문화예술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축제 개최 등을 통해 구민 문화 향유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 문화마루 조성과 관광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는 총 7건으로 핵심 사업 1건, 신규 사업 1건, 지속 사업 5건입니다. 493조 핵심 사업 송도 문화마루 조성입니다. 음악 자료실, 하이파이 음향을 구현한 청음 공간, 체험 교육실, 공연장 등 음악과 책이 있는 특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체험과 휴식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개관 후에는 연수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음악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96조 신규 사업 연수구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관광 안내 표지판 등을 전수조사하여 노후화된 관광 안내 표지판을 보수하여 관광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수의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조 지속일 연수구리 예술단 운영입니다. 유아동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 공연 및 초중고등학교, 관내 기관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하고 각종 국내 문화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499조 지속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개최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금요예술 무대, 토요문화마당, 문화가 있는 아이 등 일상 속에서 문화를 생활하고 접할 수 있도록 관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01조 지속 3 2026 연수구 대표축제 개최입니다. 송도 해변축제, 능어대 문화축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통해 연수구의 스토리를 활용하여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인천의 대표 축제로의 정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04조 지속사 연수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및 경영평가 등을 통해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505조 지속후 연수문화원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연수구의 문화를 소재로 한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여 연수구의 전통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아 의원입니다. 네, 간단히 일단은 연수 대표 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능어대 축제를 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송도해변 축제, 능어대 축제 모두 저희 연수구의 대표 축제입니다. 지금 저기 484페이지 예산 쪽에 보면은 이제 그 항목별 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12번 그게 네, 12번은 능어대 축제 능어대 관련 맞습니다.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과도 그렇고 연수문화재단에서도 사업비가 따로 또 책정이 돼 있어서 중복으로 돼 있는데 양쪽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송도해변 축제, 능어대 축제는 기획 자체 주체는 저희 연수구가 하고 있고요. 주관은 해변 축제 같은 경우는 그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능어대 축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제 그 어떤 사업의 그러니까 그 예산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재단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 의원입니다. 저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송도 문화마루입니다. 네, 지난 연수문화재단에서 업무 보고해 주실 때 답변 받기로는 10월 중후반 정도에 개관을 할 것 같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개관을 지금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 시공은 비전 전략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공연장 조성을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달 중에 계속해서 이제 안에 있는 재원들을 이제 채워 넣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연수구립예술단 운영 건입니다.
추진 실적을 좀 보았는데요. 소년소녀 합창단의 추진 실적이 다른 관악단이나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적은 건지 질의 드립니다. 일단 소녀소녀 합창단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학생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이제 다른 예술단처럼 평일이나 이럴 때 이제 나와서 이제 저희가 나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상반기 때 또 선거가 있는 바람에 또 이제 행사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축소가 되어서 다른 해보다 이제 상반기 때 저희가 뭐 좀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뭐 소녀소녀 합창단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해변 축제랑 능어대 축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이럴 때 소녀소녀 합창단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평균 한 해를 이제 봤을 때 공연 실적이 몇 회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10회로 일단 소녀소녀 합창단 공연은 이제 10회로 예정이 돼 있는데 10회까지는 아니고 제가 기억에는 작년에 한 8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수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신다라고 지속 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계신데 출연 기간 운영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 승인, 연중 추진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감독과 지도를 하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출연금 교부를 이제 연 단위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이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이사회 같은 게 개최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참석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확인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경영평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의 성과급이나 이제 대표이사님의 성과급 같은 게 결정이 되고 있고 그런 경영평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미흡한 점이나 보완에 대한 사항들을 재단하고 저희하고 계속 이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좀 더 이제 나은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크리스마스 트리 소유가 이게 매년 렌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리를 구입해서 구청의 소유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는 네.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트리 축제인데 네. 렌탈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비용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매년 뭐 트리가 좀 새롭게 바뀐다든지 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렌탈하고 신규 구입하고 비용 차이는 이제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렌탈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렌탈을 해도 어쨌든 저희가 그 외부에 그러니까 클래식 트리 본청에 설치하는 클래식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50 며칠간 이상을 이제 눈도 맞고 이제 바람과 이제 비 이런 것들을 맞다 보면은 많이 훼손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해에 그 기존에 썼던 구조물은 거의 다 뜯어내고 또 새로운 형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붙이고 있는 그런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의원입니다. 페이지 497페이지 연수구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4억 7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그 여기 관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어떻게 그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수당을 지급이 되는 건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관악단, 전통예술단, 여성합창단 모두 저희가 이제 직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이 직책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그런 그러니까 처우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휘자님이나 뭐 부지휘자님, 뭐 지도위원 이렇게 직책별로 직책 수당은 조금씩 금액은 다릅니다. 그리고 공연을 할 때마다 관악단하고 전통예술단은 일반 단원들에게
2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7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뭐 의상이나 이제 뭐 의상을 매년 저희가 제작해서 뭐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공연에 필요한 의상이나 뭐 악기 이런 것도 저희가 구매해서 예,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휘자 가장 큰 거는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네, 네. 인건비로 비중이 네.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일반 단원분들은 이제 공연 때마다 이제 그 수고료 개념으로 지급하고 위에 이제 단장님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그분들은 직책수당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당은 모두 다 받고 계시고요. 전부 다 전 인원이 네, 네. 지금 네. 100 몇 명인가 지금 135명 네, 네. 받고 있습니다. 전원 그러니까 다. 소년소녀합창 단원들만 안 빼고. 받고 있고요. 네. 예, 전통예술단, 관악단, 여성합창단 모두 직책수당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직책에 따라서 차등. 금액이 조금씩 차등이 있는 거고요. 되고 공연 시마다 별도의 이제 공연 비용, 수당은 예, 12만 따로 원씩 지원 나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12만 원은 여성합창단은 관악- 7만 원 나가고 있고, 관악단. 예, 관악단하고 전통예술단은 어떻게 됩니까? 12만 원 나갑니다. 12만 원. 예, 여성합창단만 7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입니다. 493페이지 송도마루 건인데요. 주차 대수 문제입니다. 18대 조성이 되어 있고 근처에 122대 협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꽤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우선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자체 송도문화마루 내 주차장이 지금 18대가 확보가 돼 있고요. 바로 옆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합시설 주차장이 10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 28대로는 굉장히 부족한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 바로 건너편에 아암물류단지 그 공원이 현재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118대가 있는데 현재 그 공원 준공 후에 유지관리비 문제를 가지고 항만공사하고 경제청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금 조율이 조율이 안 되는 관계로 이 공원에 대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원만 준공이 되면 거기에 118대가 있기 때문에 송도문화마을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관일에 맞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498페이지 네, 구립예술단 운영의 건인데요. 추진 실적 저도 보면 이 특히 찾아가는 음악회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좀 공연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요. 특히 이제 관악단이라든지 문화예술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요구가 좀 많은데 혹시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확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저희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시면 저희가 이제 뭐 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공동주택이나 기관으로 나가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17회 돼 있고 또 이거 외에도 학교로도 나가는 게 또 18회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은 근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 공동주택에만 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굉장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올해보다 더 확대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통예술단 같은 경우는 수시 공연이 되게 많이 나갔는데 이건 자료 요청 드릴게요. 수시 공연으로 나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네, 자료 요청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연수구 대표 축제 2개 다 송도 해변 축제도 그렇고 능어대 축제도 그렇고 사업 정산 결산 보고 및 성과 평가를 직접 받으시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저희 의원님들도 자료 초선이다 보니까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아마 4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구성이 되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출을 이제 요구를 외부로부터 받는 거니까 사업 정산 및 결산 보고 성과 저희도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05페이지의 연수문화원 운영 관리인데요.
연수문화원은 연수문화재단과 달리 직접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연수문화원 사업 활동이 사실 뚜렷하지 않아요. 연수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별도의 보고를 받고 어떤 것에 어떻게 취지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연수문화원의 그 고유 사업이라든지 활동 이런 것들은 잘 알 수가 없어서 이것 또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496페이지에 노후화된 관광 안내 표지판에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연수구에 관광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47개소 장소예요. 지금 관광 안내 표지판이 총 67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알고 싶으시다는 말씀. 네. 너무 다양해가지고 뭐 선악도 뭐. 그러면은 그거를 네. 자료로 나중에 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읊어주시기 힘드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병철 체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 신민철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배재원 팀장입니다. 네, 청소년팀 안광남 팀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며 핵심 사업 1건, 지속 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 핵심 사업으로 구민 중심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신설 체육시설과 기존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개선에 집중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 중인 체육센터는 송도 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4개이며 공원 내 체육시설은 7개 공원 총 20개 시설입니다. 올해 4월 준공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연수행복체육센터는 8월 말까지 시범 운영 진행하고 9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3월 말 개장하고 7월까지 시범 운영한 승기천 파크골프장은 8월부터 정식 운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조 구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10월 중 능어대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노인 건강체조교실 등 생활체육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조 연수구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연수구 체육회 운영 지원을 통해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체육 인프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조 연수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2024년 창립되어 운영 중인 연수구 장애인 체육회에 대하여 활동 사업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신규 종목 단체 발굴을 통해 관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조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입니다. 연수구는 현재 유소년 스포츠단으로 유소년 축구단과 리틀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을 통한 연수구 지역 인재 육성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조 직장운동경기부 카누단 운영입니다. 연수구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카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 각 1명, 선수 9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선수 2명은 카누 국가대표로 활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누단 운영 지원을 통해 스포츠 인재 육성 및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수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실시하여 구민 혜택을 강화하였고 올해 3월에는 연수구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조 청소년 문화 육성 및 지원입니다. 연수구 청소년 재단 및 청소년 시설 운영,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 지원, 청소년 보호 활동, 청소년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시설 지속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 의원입니다. 저 청소년 문화 육성과 지원에 대해서 지속사업 7번입니다. 페이지 536쪽이고요.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수구 청소년재단 그리고 청소년 시설과 관련 5개의 소 모두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적어주셨는데 현재 연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연결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소문을 해보고 알아보니 지금 연수구 청소년 재단 홈페이지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식 홈페이지를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리의 시점이 언제일지 질의드립니다. 아직은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것을 개발 중에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센터로 이전하면서 또 확대되면서 또 재단이 출범하면서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에 심사에 지원한 시민단체는 총 몇 팀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심사에서 지원한 단체라기보다는 이제 지정하는데 저희는 올해 월남 참전자회 연수구 지회에서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 감시 활동에 대한 실적과 결과 보고서를 자료 요청 드려봐도 될까요? 그냥 바로 말씀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네. 이게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이 작년에 19회 운영을 하면서 486개소 보통은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청소년에게 유해 환경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제공하지 말고 출입 금지를 시켜라 이런 계도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61개소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제가 한번 요청과 부탁을 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이긴 합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이고요. 송도 체육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외에 생활체육을 일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다라는 이 민원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저번 주에도 사실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민원이 있었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좀 송도 거의 송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송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지금 배드민턴과 탁구 그다음에 뭐 체육 교실이라든지 대관 이런 것을 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일일 이용자들을 정규 어떤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받기에는 저희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송도 체육센터가 송도에 딱 하나밖에 없어서 주민들의 염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주신다면 구민분들 또한 체감하시는 만큼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라든가 위기 청소년 생계 및 활동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청소년인 만큼 어떤 지원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사생활이 이게 충분히 보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특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과 제도 하에 있는 청소년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것을 벗어나는 청소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동에서도 상담을 받다 보면 정말 어려운데 저희가 법으로는 지원해주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이렇게 해놨다가 저희가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동에서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적합한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소년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대해서 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바우처를 본인들이 체육시설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 위생용품을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에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바우처가 이제 바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려요.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이제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층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하라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발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최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총 3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송도 체육 센터인데요. 우선은 가성비 좋고 프로그램이 알차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서 사실 하나가 조금 더 넓었고 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접수 때 매번 서버가 너무 느려서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도 결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서버 확장할 계획이 없으신지 꼭 물어봐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수 행복체육센터를 개관하면서 또 9월 정식 오픈하면서 저희가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송도, 옹암, 그다음에 연체,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통합으로 운영해서 다시 만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아마 선착순으로 진행돼서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추첨제로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청을 하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압박감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지속사업 6번인데요. 네, 연수구에 중단 없는 자전거길 저희도 꿈꾸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 했죠.
근데 사실은 연수구민보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또 홍보가 많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계속 이게 지속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사업을 정산했는지 뭐 결과 조건은 어떤지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특화 사업으로 가져간다라는 전제하에 네, 전반적인 대축제 활동에 관련된 자료 네, 통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승기천 파크 골프장 운영에 관련돼 있었는데요. 아마 현장 방문 계속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처참해서 사실 이걸 보면서 어제도 저도 몸장화까지는 아니지만 긴 장화 신고 저벅저벅 걸으면서 언제 치우지? 이거 치우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건 아닐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작년에 사실 승기천에서 교육청하고 마을앤과 함께 그 기반으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기간 때 물이 범람한 걸 실제로 관람했고 관측했고 그리고 그 안에 노누렁이가 막 굴러다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일전에 그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연수 노인회가 하고 계신 게이트볼장을 보면서도 아 이게 가능한가? 괜찮은가?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 그 한시적인 때 범람을 해도 바로 복구가 되겠구나. 그리고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 유의 생활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래 내려와 봤던 그 파크 골프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너무나 그 범람하는 그 승기천과의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해마다 예측이 가능했고 또 24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범람은 수시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마을 사업할 때도 재난에 강한 마을에서 그 선악동 주민분들이 이것은 방제를 위한 인공수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범람이 될 수 있고 풍수 피해나 홍수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누시고 마을 활동들을 진행하셨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예측이 가능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설치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건 당연히 이제 보셨겠지만 온이 문제예요. 거기 옆에 남동구 쪽에서는 남동 그 공단 쪽에서 비가 오면 알 수 없는 물을 같이 버리시는지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밑에 슬러지가 되게 많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엊그제 저희 그 환경보전과에서는 이제 슬러지를 없애겠다라는 사업이 계획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 슬러지 온이가 다 범람해서 다 잔디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인 데 가면 이미 악취가 나고 있고 그리고 초록색의 뽀글뽀글한 것들이 막 이미 그 부유물질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새들이 내려와서 앉아 있고요. 그리고 얘를 눌러서 비비면 새카만 온이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강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건강을 위해서 파크 골프를 즐기는데 이것들이 물 빠지고 나면 그리고 배수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상의 물이 잠겨서 펜스가 휘어질 정도의 높은 수위에 물이 잠김에도 불구하고 그 펜스 높이라든지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것들의 대비를 너무 안 하고 안일하게 설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승기천은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홍수 대비 그 하천이기 때문에 그 침수가 될 것은 예상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른 시에 그러니까 서울시의 중랑천에도 많이 그 승기천과 비슷한 파크 골프장이 설치돼 있어서 거기도 침수되면은 다시 그 정화 작업을 통해서 그래도 다시 또 개관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지 처음으로 이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제 그 연차가 쌓이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오겠지만 저희 공단 직원들도 많은 수고를 했었고요. 그 침수될 때마다 했었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그 비가 월요일까지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저희가 치우지 못할 것 같고요. 계속 비 오는데 쳐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 온 이후에 한 2, 3일 후에 그 비가 좀 더 빠지고 나서 그 물이 빠지고 나서 그다음에 살수차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청소할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펜스 같은 경우에도 수리를 좀 하고 해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라 침수될 건 알고 있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최대한 저희가 뭐 이렇게 복구할 수 있을 만큼 좀 복구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확인만 한 사항이고 비 예보가 끝나고 다음 주에 그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저희 그 체육청소년과가 모여가지고 현장에서 업체를 불러가지고 기술적인 측면 얘기를 듣고 복구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범람했을 시에 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그 환경 단체들은 이것에 대한 것만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하천 주변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유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생활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범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는 땅 너무 아깝다. 그래서 체육시설 지어주고 우리도 파크골프장 송도에서도 있는데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하천 옆에 그 요구가 된다고 요구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가라는 건 좀 원천적으로 의문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에요. 모든 게 다 파크골프장으로 해결이 될 만한 것인가 지워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근본적으로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오염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 살수차로 청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앞에 계속 범람되고 있었던 그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슬러지나 오염이 들어왔을 때 토양에 오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파크골프를 치는데 이것이 계속 오히려 뜨거워지면서 열로 공기로 그 호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환경보전과 연구원의 그 시료 채취를 통해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요? 그 부분은 그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그 파크 골프장을 저희가 여기가 9,600제곱미터의 크기입니다. 이 파크 골프장을 지을 만한 연수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 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을 땅이 없다. 그런데 사실 그 땅도 남동구 땅입니다. 남동구에 협의를 요청해 가지고 하천 조명까지 받아서 범람한 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할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온이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승기천이 범람한 게 오랜만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범람을 했었고 그렇다면 요 파크골프장의 요 10,000제곱미터 가까이 되는 요 부분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승기천 저쪽 선악동서부터 동막역까지 모든 곳에 그 온이가 계속 쌓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거기서 항상 그 운동하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그 러닝하시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해마다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유독 이 승기천 파크골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게 자연하천은 아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저희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조성된 승기천 파크골프장에서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그래도 잘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 논의해가지고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러닝하고 자전거는 다른 것 같아요. 자전거는 이미 거기에 시멘트로 다 깔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용할 때 지나쳐가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서 수다를 떨고 막 즐겁게 하면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좀 다르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 머물러서 계속 무엇인가 고정적인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바다에 물 속에 하천에 있을 때는 지하에 이렇게 밑에 바닥에 무거워서 깔려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위에는 1급수가 될 수 있고 아래는 휘젓지만 않으면 온이는 문제가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문제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때 한번 이야기들 나누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사 비용의 총 비용과 그리고 예상되는 복구 비용, 그리고 해마다 들어가야 될 비용도 계산을 어느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어떻게? 네. 그 조성 비용은 6억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복구 비용은 이번에 예산에 저희는 복구 비용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구청 인력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이용해서 이번에 복구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올해 그 복구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네, 투명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네, 죄송한데 회의 딱 시간을 하나 초과하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딱 해주시기 하나만. 바랍니다. 다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니 마지막 최정 의원님 지금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 초과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어려운 그리고 질문은 지금 아니고요. 체육 청소년 과장님이십니다. 아까 그 질의에 대한 그런 환경 보전과에서 담당하시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아닙니다. 위원장님. 네, 마무리 발언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민원을 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임시 개장 이후에 개장이 언제냐, 개장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지 않아서 그 관리실 안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많은 분들이 사실 빨리 하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폐쇄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 민원에 대한 고충을 투명하게 알려주시기를, 네, 그래서 이게 잘 복구되기를 네,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의원입니다. 페이지 514쪽에 보시면 예산표가 있는데 종료된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혹시 없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녹여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생활체육대 구청장배 대회는 그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대회고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었는데 그 사실은 올해 그 지금 예산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 때 다시 1,000만 원 계상해가지고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애인 체육회에서 직접 주최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 또 드릴게요. 534페이지. 그 자전거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이 있는데 이제 PM까지 확대되었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지금 PM은 아시다시피 이제 헬멧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헬멧을 갖고 다니면서 타시거나 이런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지 않은 분들이 다치는 확률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보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요. 저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PM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 사서 지참하는 것보다 그 업체 PM을 많이 이용하는데 업체 PM은 제외입니다. 그 업체 PM은 거기 해당 회사에서 보험을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 보험을 할 때 그 개인이 타는 PM만 그 보험 적용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헬멧 착용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형태의 사고가 났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저희가 DB 손해보험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와 연결시켜서 저희가 최대한 그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김연수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현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으로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는 교육 환경과 평생교육이 함께하는 연수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정책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은주 교육특구 혁신팀장입니다. 심은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543쪽부터 547쪽까지 주요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교육지원과는 맞춤형 교육지원 및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핵심 사업 3건, 신규 사업 2건, 지속 사업 3건,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51쪽 첫 번째 핵심 사업, 꿈과 희망의 연수큰제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 특기, 학업 우수 등의 6개 분야별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 문화교육 탐방 사업으로 연수구 9개 교류의향서 체결 도시인 중국 친화이구 해외 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견문을 확대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553쪽 두 번째 핵심 사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설명회입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 내신 5등급제 및 성취평가제 도입 등 고교 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도부터는 교육 설명회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제도 변화와 2028-2029학년도 대입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7월 20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정시 지원 전략과 전형별 준비 방향 등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세 번째 핵심 사업 인생 2막을 위한 발돋움 연수여성대학입니다. 연수여성대학은 세계의 전환기를 맞은 지역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 맞춤형 평생사업입니다. 202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4기까지 256명이 수료하였고 교육 만족도는 모두 97% 이상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제5기 연수 여성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료생을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 운영, 재능 나눔, 봉사활동 등 지역 축제 참여 등 학습이 지역사회로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558쪽 첫 번째 신규 사업 하루 속 세계 초등학생 대상 1일 체험입니다. 국제언어체험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언어학습 기회 및 체험형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 공모를 거쳐 관내 8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현재 1,160여 명의 초등학생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60쪽 두 번째 신규 사업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별별 강좌입니다. 낮 시간대 학습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지역 주민을 위해 퇴근 이후에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직무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용 중심의 자기개발 과정과 일상의 재충전을 위한 인문교양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 연수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총 10개 과정을 운영하여 172명이 수료하고 만족도 96%를 달성하여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 3건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 교육 경비 지원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용 기자재 교체 비용 지원을 통해 스마트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564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 교육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국제 특구와 연수구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화 역량 강화와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성장 드림하이 프로젝트, 교육문화공간 마을의 운영,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568쪽 삶의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연수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넓혀 연수구민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린 각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여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의원입니다. 558페이지 초등학생 대상 1일 체험 부분입니다. 네, 올해 추진 실적 보면 학교들이 초등학교들이 쭉 있는데요. 그 송도 쪽에 학교는 송원초등학교 한 곳밖에 없는데 특별한 지원,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비중이 낮은 데 대해서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연수구에는 초등학교가 총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요새 뉴스상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국제언어체험센터는 동춘동에 소재해 있고 송도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좀 학교에서 좀 부담이 있으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도심 쪽에 있는 학교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 송원 초등학교도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국제언어체험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도 3동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 의원입니다. 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교육 설명회 이후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얼마큼 만족하였는지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하셨는지 이 부분 질의 드립니다. 네, 저희가 항상 설명회를 끝나고 나면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하반기 총 3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모두 다 만족도는 90%가 넘게 나왔습니다. 93%, 97% 강의가 좋았다라고 답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네, 페이지 562쪽에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네, 자체 검토하시고 사업 신청하신 학교와 유치원들에 한해서 보조금을 심의를 거쳐서 교부하시고 그거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계시죠? 네네. 네, 요 정산서 자료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인생 2막을 위한 여성대학인데요. 질의는 아니고 사실 안에 강의 내용이랑 이 내용들을 보면 되게 산발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 만족도가 97.5%라고 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강의 내용들이랑 분야랑 좀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건 따로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 효과에서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계속 재능 나눔을 하거나 그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사실 저는 여성 친화 도시 그 활동을 하면서 주민 참여단 활동을 하면서 예전에도 우리 교육 지원 사업하고 나면 이게 이 수레바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다 여성 친화 도시의 일환이었고 이거 덕분에 연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각 과별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여성 친화 도시 같은 경우는 여성 아동과랑 좀 연결하거나 일자리 창출과랑 연결하거나 뭐 주민참여단 이런 것들을 사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짧게는 그 자료 요청입니다. 565페이지에 연수 행복학교 운영 비영리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이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연수 성장 탐방 프로그램 요것도 결과 보고서 2025년 결과 보고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570페이지에 우리 연수구는 자랑스럽게 평생 학습 도시로 유네스코 인정을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혹시 얼마나 다양한 분들, 연령이나 성별 지역을 포함한 그 분석이 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걸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크게 액션을 취했지만 그냥 지금 한 그 5년이 지나가면서 어떤 경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변화의 내용들 그리고 연구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자료 혹시 받아볼 수 있는지요?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봐서요. 예, 있는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민원 여건가에 대한 보고입니다. 장미선 민원 여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건과장 장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한지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10대 연수구 의회 출범 및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성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경석 바로처리팀장입니다. 정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정현 여건팀장입니다. 그럼 민원여건과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부터 581쪽까지 일반 현황과 2026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민원여건과 2026년 주요 업무 핵심 2건과 지속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85쪽 핵심 사업 첫 번째 무인민원 발급기 기능 보강입니다. 기업체 입주가 많은 송도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법인 인감 및 법인 등기 증명 발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무인민원 발급기를 제2청사에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무인 정보 단말기 설치 운영 시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기능 관련 기준이 강화되어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의 편의 기능 적용을 위한 업그레이드 및 기기 교체 사항입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대상 기기에 따라 업그레이드 또는 기기 교체를 통해 편의 기능 적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핵심 사업 두 번째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장비 교체입니다. 시스템 노후화 등에 따른 기록물 열람 서비스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장 장치, 서버 등 하드웨어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체,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이어 2026년도에 마무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신규 서버 장치 설치 및 신규 장비로의 운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지속사업 첫 번째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환경 및 편의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교육,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등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민원인에게는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2쪽 지속사업 두 번째 구민이 신뢰하는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되는 각종 유기한 민원의 접수 및 신속한 배부와 일부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4쪽 지속사업 세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보존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문서고 운영과 전자기록물의 안정적인 장기 보존 체계 마련을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등 안전한 기록물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96조 지속사업 네 번째 투명한 행정 추진을 위한 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구가 생산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를 대상으로 사전 정보 공표, 원문 공개, 정보 공개 청구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 보장, 구정 참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8쪽 지속사업 다섯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등록의 접수 처리, 전입,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업무 관리, 각종 재증명 관련 통합민원 발급 업무 등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00쪽 지속사업 여섯 번째 고객 만족 맞춤형 여권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교부 여권 발급 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 처리와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알림 문자 서비스 제공 등 민원 만족도 제고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여건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광주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585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 보강 있잖아요. 이게 법인 그 서류 발급하는 그게 정말 송도 3동에는 입주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던 민원이었는데 그게 대법원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한동에 벌써 3동 행정복지센터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승인해서 할 수 있어서 지역에 그 입주한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냥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이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이번 임시 폐회하시기 전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송도 1동 3동 구의원 최정희입니다. 아까 종전에 제가 체육 청소년과 질문을 몰아서 하였기에 질의응답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훈계하듯이 화가 난 어투로 지적하셔서 본 의원의 발언과 질문을 할 때 저는 위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터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저의 심장은 굉장히 많이 뛰고 불안합니다. 저도 질의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보다 존중해주는 태도, 따뜻한 어투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훈계하듯이 저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정중히 사과 부탁드립니다. 훈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느끼신 거기 때문에요. 저는 그리고 지금 회의 시간에 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10분을 초과했지만 계속 제가 기다리고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위원장님,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 위원장님의 그 감정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마음과 굉장히 떨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건- 사실이어서 사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오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 눈이나 이런 걸로 계속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올리셨는데 그런 신상 발언 말고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사과만 좀 저도 해주시면 그거에 좋겠습니다.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저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을 자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지금 분위기에서 제가 너무 지금 불안해하니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이 얘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게 오해 있으시지만 일단은 사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단 위원님들의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수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성실히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